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10건 중 3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모신 정밀 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릴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의 원도심인 세운지구와 용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밝힌 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원도심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 집값은 항상 비싸서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 잊지 마시고 오늘 좋은 기회 잡고 싶으면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2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화창한 봄날씨처럼 기분 좋은 상담해 주실 새로운 전문가분 모셨거든요. 엔드플러스 경제연구소 권기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매도,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마음 오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거주 중인데 여기 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딘가요? 네, 여기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는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타이밍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센트럴 아이파크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여기 34평이요. 그러면 분양받으신 네. 건가 봐요? 네, 분양이요.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 그런 건 아닌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애기 학교도 좀 멀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하고 그냥 매도 시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요. 네. 이제 2년 거주 요건이나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이제 비과세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가정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다 보니까 올해가 아마 2년 이제 거주 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이 사가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목역에서 가까운데 면목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신림선 목동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경전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경전철 같은 경우가 교통 호재이기는 한데 네.
예, 교통이 이게 개통이 되려면 한 2030년 정도의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네. 새롭게 호재가 이제 이 사가정 센트럴자에다가 영향을 주기는 좀 시간상으로 되게 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면목역 주변 지역의 위쪽과 아래쪽에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 그래서 노후돼 있는 주택가들이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면목동 일대가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네.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이 되는 지역들 또는 아파트로 변하는 물건들이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목적으로 해서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지금부터 이 센트럴 아이파크를 좀 더 보유했을 때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이제 관건인 거예요. 매도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지금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상계동이나 중계동처럼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모여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여러 단지들이 모여 있어야 파워가 생기고 가격을 선도하게 되고 또 주거 환경들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섬처럼 이제 주변 지역이 단독 다세대 빌라들로 모여 있는 지역에 이렇게 혼자 있는 단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호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중랑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지천 르네상스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교통 여건도 그다음에 이 지천 르네상스도 대부분 다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최근에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완만하거나 조금 길게 보셔야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타이밍에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면목동 지역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자녀분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가족들의 직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투자성으로 본다면 이 면목동보다는 이제 마포에 있는 공덕역 있잖아요. 네네. 공덕역. 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면목동 일대보다는 마포 공덕이라는 곳이 여의도의 접근성도 가깝고 용산의 간접적인 영향도 받고 또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은 데다가 홍대라든지 상암 업무지구까지 가는 데도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 업무지구의 수요들을 전부 다 안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네. 또 게다가 마포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노후 아파트거든요. 네. 노후 아파트라는 얘기는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발이 되면은 개발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당장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선반영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공덕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지금 공덕역 주변 지역에서 제일 빠르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덕역 앞에 보면 태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네. 여기 태영 아파트. 이 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아파트인데 30평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아, 네. 한단 말이에요. 14억에서 15억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그 정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입지적으로 비교했을 때 면목동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공덕동이 훨씬 더 입지적 가치가 누가 봐도 좋은 입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인데 공동역에 있는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 그것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에 조합원으로 최초로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진행 과정 중에서 인허가권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행 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네. 재건축보다 이 전체 사업 기간이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된다면 가격 변화도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가치 면에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이크가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가 좋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도 안고 있지만 그 네. 호재보다 이 공동역에 있는 주변 지역의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최근 5, 6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런 이제 1주택자 분들한테는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빠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입지 여건이 상급지라고 생각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하급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다면 가격이 만약 하락한다면은 상급지가 많이 빠질까요? 하급지가 많이 빠질까요? 하급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급지보다는 하급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상급지가 더 많이 상승하고 하급지는 이제 조금 미미한 수준의 상승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가 상급 1주택자 분들한테는 비과세 받고 세금도 굉장히 절세할 수 있으면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시기보다는요. 네.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서두에서 MC분이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또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그 호재들이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가격 상승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매도 시기를 언제로 늦추느냐보다는 내가 투자할 물건이 얼마나 가격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기준을 잡고 갈아타는 시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시기에 한번 매도하고 꼭 네. 이 그 공동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네. 여기 보면은 태영도 있지만은 도화 현대 아파트도 있거든요. 아, 비슷한 가격에 30평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17억, 18억대 하고 있는 걸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공동역이 아니더라도 상급지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시점을 좀 당겨서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공덕역 부근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개발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추천드렸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른 갈아타기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오늘-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내 구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제가 그것을 지금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것을 그 차단기지가 그게 뭐 이전이 한다 그러고 재건축 이런 거를 보고 했는데 아직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좀 생각하고 아니면 새 아파트로 저는 나이도 좀 60대 후반이라 네. 또 새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은지 한번 네. 대표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주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아파트를 지금 거주도 하고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향후 계획 그리고 이주 계획 시점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망도 부탁합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수고 상계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상계주공 9단지에서 오래 사셨어요? 16년도에 매입했습니다. 2010년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16년도에. 16년이요. 네. 최근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차익이 좀 많이 생겼는데 네, 이 상계 9단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들역 네. 앞에. 네, 그리고 한정거장 거리에 노원역이 있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원역의 이 차량 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이 아마 내년 정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사가 시작이 될 때와 여기가 네. 개발된대라고 얘기만 들었을 때 이 주민들의 생각과 느낌은 다를 거고요. 또 상계동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느끼는 바가 완전히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 네. 이 노원역 앞에 들어서는 거는 이 의료 복합 시설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의 어떤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또 여기에 직장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네. 창동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K-팝 아레나 공연장이라는 게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팝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유동인구라든지 전반적인 이슈가 또는 주변에 알려지는 이 지역적 입지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중랑천에 대한 개발과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로 주변의 정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 광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네. 서울시에서도 204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서울시를 앞으로 2040년까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장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상계동, 창동 일대를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상계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연한을 충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뉴스에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규제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스톱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당장 9단지가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든 또는 9단지가 뭐 먼저 움직이든 상관없이 가격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창동역의 GTX,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2개, 아레나 경기장 의료복합 클러스터,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는 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의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대표님 저는 네, 조금 나이도 좀 한 70에 가까워지니까 네, 너무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린다면 네. 저는 좀 새 아파트로 그 8단지 아니십니까? 네, 그, 8단지 바로 뒤에 이제 재건축해서 네. 입주를 했죠. 네, 새 아파트 8단지는 아니면 왕십리 뉴타운 그 텐드힐 아파트 둘 중에서 네. 저는 이제 그만 이렇게 근데 깨끗한 아파트를 일단은- 옮길까 하는 생각이 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9단지를 매도해서 네, 텐즈 힐로 가는 거는 자금적으로 좀 부담이 맞지 않을 텐데요. 네, 좀 작은 평수로 지금은 작은 32평이기 때문에 네네. 그 좀 조금 작은 평수로 가면은 네.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두 작은 아파트 중에. 평수도 이게 지금 이제 그 9단지를 지금 30평대가 한 10억 정도 하죠. 네,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한 9억대 초중반 정도 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텐즈 같은 경우 20평대라 하더라도 10억이 좀 한참 넘을 텐데요. 그러면 가격을 좀 더 돈을 더 보태서 가실 여력은 되세요? 네, 작은 25평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요. 네, 자, 여기가 이런 호재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어서 보유 가치가 충분히 높은 건 맞는데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뭐 몸이 약간은 좀 불편하시거나 이 연세가 있으신 네. 거를 고려하신다면 또 언제 또 새 아파트를 살아보나 이게 9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려면 지금부터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뒤에 8단지로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고요. 네, 이제 왕십리라든지 또는 마포라든지 아니면 성동구라든지 지금 현재 이 상계동보다 훨씬 더 입지적으로 도심권에 가까우면서
새 아파트로 네.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네. 어머님이 이제 텐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텐지를 20평대로 가게 되면은 네. 왕십리 뉴타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 자체가 이제는 완성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 네. 자체가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건데 네. 왕십리 주변 지역을 이제 서울에서도 광역 중심지 여기 이제 창동 지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 네. 여건이나 도심의 업무 지구가 많고 청계천도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용산의 접근성도 가깝고 강남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상급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구단지는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지만 구단지를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는 목적이라면 찬성.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텐지일 같은 경우는 상계 주공단지를 구단지를 보유하시기보다는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아, 매도하시고 텐지일 네. 20평대 가셔서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이 텐지일 아파트도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수익도 얻으시면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은 거주와 투자로서 적합하니까 갈아타는 거에서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시기 좋은 깨끗한 아파트 원하셨는데요. 네, 텐질 아파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임장 활동 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2주택인데요. 이제 네. 지금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2주택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 예. 보유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네, 무원 2단지 3보 아파트 39평이고요. 네, 같은 행신동 샘터 마을 2단지 20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주택 상황에서 고양시에 있는 무원 2단지 3부 아파트 그리고 샘터 마을 2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삼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3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평형에 살고 계시죠? 39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요. 예, 예. 여기는 이제 행신역이 있고 이제 그 일산 하고 가깝고 여기에 대곡지구가 이제 도시개발로 되고 GTX도 더 서는 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예. 도보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예.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를 이제 이 그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야만 이제 GTX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두 번째로 삼보 아파트와 샘터마을 2단지 같은 경우 비교하자면은 일단은 삼보 아파트가 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는데 삼보 아파트는 한 300여 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고요. 예, 예. 이 샘터마을은 거의 3,000세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삼보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이제 그 샘터마을 2단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둘 다 아파트 개발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는 당연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사업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삼보 아파트는 한 248% 정도의 용적률이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샘터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222% 정도 되는 용적률이다 보니까 최대까지 하게 되면 300%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재건축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재건축 특별법을 이제 제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300에서 최대 500%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 덕양구도 그거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3종이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기준 용적률, 현재 용적률이 낮은 대단지의 샘터마을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보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현재 39평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샘터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평형대들이 다 작아요. 제일 큰 게 26평형 정도 되니까 예. 여기에 거주를 하기 둘 아파트 중에서는 샘터마을 2단지가 투자성과 또 단지 규모 또 개발의 가능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39평 사시다가 제일 큰 아파트인 26평을 가더라도 사실 거주가 되게 불편한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20평형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요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처분하면은 삼보를 처분하는 게 좋은데 예. 여기에 이제 샘터마을에 가서 거주를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드리면은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제 1년간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은요. 예.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서울 쪽으로 오셔서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어디로 갈 수 있냐 하면은요. 일단은 서울에서 가깝게 있는 지역 중에서 상암을 가면 가장 좋겠는데 이 상암은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위에 보면 백년산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이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가격으로 30평대를 사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은 등촌지구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마곡 업무지구에 가깝게 인접해 있고 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노후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이나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서울 안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또다시 똑같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대 사이에서 갈아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염창동 일대 중에서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도 이제 고가격대에 살 수 있는데 특징은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신규 아파트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두 군데 지역은 이제 노후 아파트예요. 노후 아파트는 이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호재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덕양구에 있는 두 아파트를 매도하셔서 먼저 매도할 거는 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매도해서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오래전에 사셔서 2017년 이전에 사셨으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거주 요건이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를 팔고 그다음 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하지 않는 거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개만 세금을 내고 하나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 네 군데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고 네 군데 지역 어느 곳을 선택하셔도 지금 현재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아,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서 요 네 군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한번 두 개를 처분하셔서 세금도 절세하시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로 인서울 하시면서 거주와 투자까지 훨씬 더 높은 투자성을 갖고 있는 걸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에 맞춘 유망한 지역들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임장 활동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나 문자로 고민 내용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직접 1: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대표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완화와 노후도 완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방위적으로 매년 30군데에서 50군데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크신 분들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자본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서 후회해 왔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지금부터 움직이셔야만 가능하거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1대1 상담 많이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 금액에 맞는 유망한 지역 추천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고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576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분당구 까치 롯데 선경 아파트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여기는 이제 미금역이 있는 곳이고 분당선과 이제 신분당선이 두 개의 노선이 같이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현재 용적률 자체가 한 180%대 정도 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재건축 특별법이라든지 기타 완화 조치 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신도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만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하시기에도 편하고 또 개발이 되면서 투자 가치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또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까지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163번 쓰시는 시청자분입니다. 네, 행당동 두산 아파트 105제곱미터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네, 거주하시는 집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자, 행당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는 왕십리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대단히 소규모 단지 한 200-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현재 용적률이 거의 390%, 350%대 이상이다 보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 사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개발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은 리모델링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한 평면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복층형이라든지 또는 분리형 세대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평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이런 인식들은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한 가지는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수 있고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면 현재 용적률보다 월등히 높은 한 500%의 용적률도 서울시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아파트의 전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이유 없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92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보유 중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마곡지구는 대표적으로 서울에 좀 만들어지는 대규모 업무타운이고 또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로서의 입지가 매우 적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을 내고 계세요. 대부분 다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재미 못 봤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마곡지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원룸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덜 수익을 얻었고요. 1.5룸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 분양했는데 2억 2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1억 9천 정도로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1.5룸 같은 경우는 2억 6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4억 5천, 4억 6천 정도 하고 있으니까 2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1.5룸의 이 전체 비중이 5% 이하기 때문에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런 것들이 입주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입주할 때는 어떤 호재와 이 지역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원룸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적합한 걸로 변경이 됐고요. 1.5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익형으로의 성격을 여전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갖고 계신지 1.5룸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원룸을 갖고 계시다면 임대 수익형으로는 4.6%, 7%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목적으로 보유하셔도 되고요. 1.5룸은 차익형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오피스텔 모두 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수를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추후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아니 집을 두 채가 있는데 네, 한 채는 거주하고 하나는 세놓고 있는데 네. 팔고 여기 관악 현대 아파트로다가 가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지금 두 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여기 신림동에요. 네. 국제산장 아파트랑 네. 신안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신림동의 국제산장 아파트와 신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두 아파트를 매도 후에 봉천동에 있는 관악 현대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께 바로 의견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그러면은 국제산장에 살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신안 아파트는 이제 추가로 전세 주고 계세요? 예, 예. 이 두 아파트 중에서요. 투자 가치는 이 신안 아파트가 훨씬 좋거든요. 예. 그리고 평수도 아마 작은데도 이 국제산장보다 가격이 높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신림역하고도 가깝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신림선이 이렇게 또 개통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교통 호재도 있고 또 이 신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아파트고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또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 중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아파트는 국제산장이 맞는데 예. 이 그 신안 아파트를 보유하셔야 될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유 가치가 있는 거를 두 개 다 처분을 해서 관악 벽산 아파트로 가신다 그랬나요? 관악 현대요. 관악 현대 아파트. 예, 예. 이 관악 현대 아파트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있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주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투자 가치가 조금은 있는데요. 신안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 정도의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개를 매도하게 되면은 자금 여건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를 유예해 준다고 그래서 네. 지금 요거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그러거든요. 이제 앞에 전화하신 분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거주하고 계시니까 비과세 받으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일반 과세를 적용되니까 예전보다는 세금을 확 줄여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대단히 투자성이 높은 걸 갖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높은 투자성의 물건을 매도하고 갈아탈 거면은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부동산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를 투자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거에 비해서 이 관악 현대 아파트가 기준점에서 보면 제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대안이나 추천을 좀 드리게 되면은 어떤 아파트로 가는 게 좋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신풍역 있는 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신길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신길 우성 아파트하고 건영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신안산선 여기 요 앞에 이 두 아파트 사거리, 도림 사거리라는 곳에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이 신안산선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일단 여의도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용산의 서울역 있죠. 서울역 쪽으로 연결이 다이렉트로 되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는 두 아파트 중에서 신안 아파트가 신림역 2호선에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입지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우성 1차와 건영 아파트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원래 4월 달에 그 어렵다는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한 170에서 18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거리에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 들어서게 되면은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단지 합치게 되면 한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되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고 새로운 교통망인데 그 교통망도 일반적인 교통망이 아니라 대단히 파급 효과가 큰 교통망이 들어서고 그 교통망을 이용해서 여의도와 용산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아파트에 한 25평 정도 되는 20평대 아파트를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는 두 아파트 있잖아요. 국제산장하고 신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 전망을 물어보기보다는 신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한이 투자 가치가 있는 만큼 갈아타는 부동산도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두 아파트를 합친 것보다 가치가 더 높거든요. 입지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그래서 두 아파트를 차근차례로 매도하셔서 세금 절세하시고 이 신안산선이 개통된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또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니까 조합 설립되고 나면은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 때문에 또 못 사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요거는 빨리 매수하셔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아파트 매도하시고 갈아타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인데 양도세를 내는 게요. 네. 제가 거주했다 해서 먼저 팔면은 그게 먼저 양도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두 아파트가 몇 년도에 사셨어요? 다 17년 아니 다 2017년도 5년 전에 샀어요. 아, 그러면 2017년 8월 달 이전에 사신 거면은요. 5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 되는데 다 5년 이상 보유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머님이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시기 어려우면은 어차피 세금 계산하고 신고하실 때 세무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잖아요.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세금 부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 신풍역 부근 아파트 찍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 홈타운 1차 33평 거주 중인데 네. 이걸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가 동대문구 장안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왜 매도하시려고 하세요? 2020년도에 8억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비과세를 매도해야 할지가 고민이어서 그렇거든요. 어차피 1주택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2020년에 매수했고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2년 차 되고 거주까지 하셨으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비과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비과세라는 것이 매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매도 이유가 되냐면은 판단을 하실 때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판단은 이걸 매도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생각했던 아직은 지역이나 알아보고 아파트가 있어요. 있으세요? 아직 알아보고만 있고 딱히 막 확정 지어진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 이제 장안동 일대 홈타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예요. 주거 환경도 좋고 평지에다가 학교도 가깝게 있어서 또 중랑천을 끼고 있어서 녹지라든지 여가 공간도 너무 잘 갖추고 있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 중랑천을 조망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이 동네가 없어요. 그동안에 많은 지역들이 개발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장안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이슈가 좀 작았거나 별로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뒤늦게 이제 가격이 다른 지역들이 오르니까 이 장안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올라졌거든요, 최근에. 근데 딱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셔서 제대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보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말 타이밍을 잘 잡으셨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만약에 내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고민을 반드시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상급지를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상급지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30평대잖아요. 네. 그럼 30평대에서 상급지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안 홈타운보다 상급지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30평대에서 30평대로 똑같은 가격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20평대로 이제 면적이 좁아진다. 그리고 장안 현대 홈타운에 갖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즈도 작아지고 주거 환경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주거 환경을 다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수하고 수익에 대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어디로 가고 싶고 어떤 아파트로 가고 내가 사이즈가 작아져도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신 다음에 매도 여부를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방향도 정하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오랫동안 또 상담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대한 호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주택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재개발이라는 게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이 너무 절실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은 명확한 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나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본이 있는 분들보다 선택의 폭이 좁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좋은 입지와 좋은 투자 물건으로 좋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1:1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72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